안녕하세요. 거북이의 회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심리학에는 크랩 멘탈리티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어부들이 개를 잡아 그냥 산채로 바구니에 넣어놓는 것에서 유래한 용어인데요. 개들은 사실 바구니에서 쉽게 기어올라 탈출할 수 있다고 해요. 높이 기어오른 동료를 다른 개들이 다시 아래로 끌어내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다른 개를 방해만 할 건지, 조금 오르다 쉽게 좌절할 건지. 여러분은 어떤 개와 비슷하신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개였든 앞으로는 더 나은 꿈을 꾸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은 많은데 왠지 고급지지 않고 가벼워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딱히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그 존재만으로 귀티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비투스입니다. 오늘 함께할 아비투스의 저자 도리스 메르티는 독일 최고의 컨설턴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20년간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부, 성공, 건강, 인맥 등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며 사는 사람들의 핵심적인 비밀을 발견합니다. 바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었다는 건데요. 아비투스? 그게 뭘까요? 프랑스 철학자 부르디에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를 일컫습니다.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춘 사람은 돈과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잠재력을 가장 빨리 발휘하고 엄청난 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책에는 심리, 문화, 신체, 경제, 언어, 사회, 지식 이렇게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으로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아비투스란 가지다, 보유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의 라틴어 동사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철학자 부르디에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 선호, 취향, 행동 방식, 습관으로 세상을 맞이하느냐는 아비투스에 달려 있습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이 지금의 태도를 빚어냅니다. 아비투스는 아우라처럼 인간을 감싸고 있습니다. 협상할 때, 데이트할 때, 어린이집을 고를 때, 사업상 접대 자리에 나갈 때, 심지어 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도 드러납니다. 아비투스는 인생 설계, 명성, 사고방식 및 생활 방식, 식습관, 말투, 만족감, 신뢰, 사회적 지위, 성숙한 삶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합니다. 아비투스란 세상을 사는 방식과 태도를 말합니다. 아비투스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투스는 일부에게만 평평한 길을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날개가 되어주기는커녕 날아오르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이런 아비투스는 바꿀 수 있습니다. 7가지의 자본 유형을 알면 도움이 됩니다. 그중 심리 자본에 대해 먼저 다뤄볼 건데요. 최고의 아비투스를 가진 사람은 심리 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그 사람은 급이 달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보통 무엇을 의미할까요? 돈과 외모 혹은 출신 배경을 뜻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보통 급이란 그 인물의 마음의 크기, 즉 그릇을 가리킵니다. 급은 성격과 태도로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음에도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기쁘게 살아가는 뇌종양 환자, 다른 모든 선수가 체념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 결승골을 넣는 축구선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출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급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심리 자본을 단련하고 낙관적 사고방식을 발달시키고 자아를 통제하며 역경을 견디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용감한 행동의 아비투스가 상류층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강인한 성격이 좋은 성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최정상 리그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알골 지역 알프스를 등산할 때였어요. 좁은 비탈길이 이어졌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어떤 남성과 그의 두 딸이 빠른 속도로 저자를 추월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걷던 어린 딸이 갑자기 미끄러졌고 가느다란 나무줄기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아이 옆은 암벽이었는데 실제로 위험하진 않았지만 매우 가팔랐습니다. 아이의 입이 울 것처럼 실룩거렸죠. 걱정 마. 아버지가 말합니다. 다치진 않았니? 아이가 끄덕이자 아버지가 손을 내밉니다. 잘했어, 릴리. 가자. 15분만 더 가면 오두막이야. 1분 뒤에 셋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쩌면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 차갑다고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잠깐 쉬면서 딸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지 않을까요? 안아주며 위로해주고 초코바를 건네주거나 아니면 등산을 중단하거나.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산을 올랐어요.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맞습니다. 딸들은 아버지의 이런 반응에서 미끄러지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며 비극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오두막에 도착할 때쯤이면 짧은 놀람은 벌써 잊힐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보여준 태어남은 아비투스에 각인되고 이는 미래의 크고 작은 위기에 딸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다시 영향을 미칩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숨을 크게 쉬고 계속 가던 길을 가면 됩니다. 회복 탄력성은 훈련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훈련하는 소중한 기회를 갖습니다. 극심한 정체, 슬럼프, 12번째 거절. 우리는 이런 역경에서 많은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감정 폭발을 억제하는 법, 피할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 불행 중 다행을 인식하는 법, 도움을 받아들이고 해결책과 대안을 찾는 법. 독일 전 총리 헬무트 슈미트가 말합니다. 위기 때 성품이 드러난다. 한 슈퍼리치 기업가가 좀 더 직설적으로 같은 말을 전합니다. 큰 돈을 벌고 파티를 여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되었을 때, 자, 여러분, 속상하지만 일단 식사를 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멋지다. 독일의 심리학자 안드레아 우치는 실패 경험 후의 행동력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봅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역경이 닥치면 괴로워하고 심지어 원망하는 반면 행동력 높은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이들은 그런 정신력을 요정으로부터 탄생 선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때 그냥 먹이를 물 밖으로 내놓고 버팁니다. 플랜 A가 실패하면 당황할 필요 없다. 플랜 B, 플랜 C. 알파벳은 아직 25개나 더 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신체 근육과 마찬가지로 내적 저항력도 체계적으로 단련한 덕분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위험있게 대처합니다. 긴장을 드러내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백만장자들은 뚜렷한 우월감을 가지고 성공 확신이 아주 큽니다. 이들은 실패하더라도 언제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압니다.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상류층의 심리 자본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하나, 긴장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마세요.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두려움, 거부감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구별지킵니다. 항상 격식을 지킴으로써 인간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돋보이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연습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생각하고 짜증이나 감탄의 표현을 억제하고 무례에 동요하지 말고 표정과 몸짓 언어를 통제하세요. 침착한 태도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상황에서 고쳤던 버릇이 다시 나올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 설명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아주 힘들겠지만 좌절을 멀리하세요. 비난에 흔들리지 마세요. 어깨를 늘어뜨리지 않는 것이 엘리트 아비투스입니다. 실패는 다음의 성공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모범적으로 이 격언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용했던 사람에게 해고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패배를 걷어내고 애플을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로 키웠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로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셋, 부자들은 새로운 경험에 훨씬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관용적입니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작가 토머스 콜리는 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독서 습관을 5년에 걸쳐 조사합니다. 콜리는 자산이 36억 원 이상인 사람을 부자로 정의했어요. 그들 중에서 88%가 하루 30분 이상 독서를 하며 주로 전문서와 비소설, 위대한 인물의 전기를 읽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훨씬 적게 책을 읽고 주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세계적 부자인 워렌 버핏은 여가의 80%를 독서로 보낸다고 해요. 그는 학생들에게 자기계발서, 경영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라고 권합니다. 이런 책들을 매일 500쪽씩 읽으세요. 지식은 그렇게 복리이자처럼 쌓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럴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여러분 중 극히 일부만이 그 가능성을 이용할 것입니다. 넷,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실천보다는 행운, 직접적 후원, 부자 애인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콜리의 설문에 응답한 부자들 중 70%가 1년에 적어도 하나의 큰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단 3%에 그쳤다고 해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스티브 시볼드 역시 목표 지향을 결정적인 성공 요소로 여깁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자들이 성공한 이유는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를 고대하지 않고 직접 배를 만든다.
5. 가난할수록 여론에 더 많이 끌려다닙니다. 부자일수록 사고와 행동이 더 유연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니콜 스티븐스가 이 차이를 연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졸자는 이웃과 같은 차를 사려 하고 대졸자는 그렇지 않은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태도는 큰 결정에서도 이어지는데요. 부자들은 일부러 주류에서 물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트렌드를 따르지 않습니다. 직접 트렌드를 만듭니다. 6. 계속 자신을 개발하세요. 미국 기업인 멜린다 게이츠의 말처럼 최상층 역시 지금의 찬사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나는 친구들과 매년 1월에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 길잡이별로 삼습니다. 일반적인 새해 결심보다 이 방법이 더 도움이 됩니다. 급진적인 변화 대신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지난 1월 다정한이라는 단어를 선정해 1년 내내 이를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더 다정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나 자신과도 더 다정한 관계를 맺으면서요. 마지막으로 관대함. 관대함이 품위와 부를 끌어당깁니다. 당신의 사회적 위치가 어디든 째째하게 굴지 마세요. 관대함은 늘 효과를 얻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성과, 취향을 인정받으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환상적인 파티를 열고 특별한 포도주를 마시고 유명한 상을 받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살면서 도움을 준다면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존경과 감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자신의 성과를 더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진 지 오래더라도 말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애가 앞서서 다른 사람의 위대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졌을 때도 기뻐할 줄 알아야 좋은 성품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딜레마에 빠진 채 중얼거립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야. 상금이 너무 적어서 써볼 것도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째째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러니 당장 멈추세요. 반대로 남들보다 상황이 안 좋더라도 언제나 만족감을 길어 올리는 사람은 품이 있어 보입니다. 관대함은 누구나 보일 수 있습니다. 관대함에는 여러 면모가 있겠죠. 다른 사람에게 신뢰, 시간, 관심을 주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빵을 고르게 한 후에 마지막에 남은 빵을 먹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하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이익을 챙길 기회가 있더라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스스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관대합니다. 역설처럼 들리지만 관대함은 사소함에서 시작됩니다. 최고의 아비투스를 지닌 사람은 신체 자본을 잘 활용합니다. 어떻게 입고, 걷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부를 결정합니다. 6세기 일본에서는 범죄자 신분이 미천한 사람을 표시하는데 문신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중세엔 신분에 따라 입어야 하는 복장이 상세하게 나뉘었습니다. 로코코 시대에는 사교 모임에 참석한 여자들이 자신의 머리보다 최대 4배까지 더 높이 올린 머리 스타일로 자신을 뽐내기도 했는데요. 21세기에도 옷을 입거나 벗은 몸이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빛남이 새로운 매력입니다. 빛나는 머리와 피부, 건강한 손톱, 단련된 몸은 건강과 생활의 기쁨, 최고의 에너지 같은 내적 가치를 대표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신체 자본이 클수록 더 쉽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인생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에게 유리한 게임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몸은 못된 고자질쟁이입니다. 신체에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신체를 보면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지, 돈과 취향, 더 나아가 권력을 얼마나 가졌는지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체가 이렇듯 대단한 표현력을 갖는 데는 간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웬만해서 미치기 어려운 여러 차원에서 신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매끄러운 피부, 날씬한 몸매, 이상적인 체격, 건강한 모발 등 외모에서 그리고 자세와 걸음걸이, 목소리의 명료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몸짓 언어, 패션 감각에서 신체 효과가 생깁니다. 보르디외는 아비투스를 뇌뿐 아니라 주름, 몸짓, 말투, 억양, 발음, 버릇 등 우리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기록된 몸의 역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회적 지위는 우리의 몸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체를 가장 소중한 자본으로 대하세요. 과거에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건강은 에너지와 기쁨이 최대치인 삶을 뜻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강한 신체 혹은 최소한 재구실을 하는 신체를 우리가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신체 자본에 쏟는 투자는 보람을 줍니다. 잘 관리된 몸과 외모는 만족감과 실력, 그리고 사회적 명성도 높여줍니다. 신체 자본이 넉넉해야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가 설계한 주택이나 경비행기 혹은 VIP 시사회 회원권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가 신체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 코치들은 당신의 안위가 제일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기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 말에는 의미 있는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응급 상황일 때 먼저 자신부터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처럼 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남도 도울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위대한 업적도 이룰 수 없고 원하는 삶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삶은 높은 의지와 투쟁을 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신체 자본을 쌓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2. 신체를 더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소소한 일들은 종종 무시되곤 하는데요. 이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단 대신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균형 잡힌 점심 식사 대신에 초코바 하나로 때우고 퇴근 후에는 곧장 침대에 쓰러지고 치실을 사용할 기운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신체 자본을 쌓을 수 없겠죠.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충분한 잠, 운동, 올바른 섭식, 넉넉한 휴식, 충분한 야외 활동이 필수입니다. 루틴을 만드셔야 해요.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동안 잠시 스트레칭, 초콜릿 대신에 견과류 한 줌,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스마트폰 중단하기. 베스트셀러 작가 브랜든 버처드는 건강을 위한 이런 작은 선택들을 성과를 높이는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력의 결과는 금세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아비투스에 플러스가 됩니다. 셋, 상류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덜 드러냅니다. 가까이 다가가되 너무 밀착하지 않는 태도, 은은한 색상, 변함없는 고전 스타일, 천연 재료, 절제된 장신구 등은 지적인 취향과 높은 문화 자본을 상징합니다.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미넨 막시밀리안 거리 혹은 런던 세빌로우 거리에 고상한 복장이 있습니다. 자라 혹은 망고에서도 훨씬 적은 돈으로 그런 옷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싼 것과 저렴한 것의 차이, 맞춤복과 기성복의 차이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러니 100% 캐시미어 스웨터는 부유함의 과시가 아니라 고급 취향을 안다는 뜻입니다. 넷, 드레스 코드의 자유를 통찰하세요. 양복과 넥타이, 정장과 구두는 부와 최고의 직업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입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 엘리트는 기꺼이 한 번씩 단추를 느슨하게 풀고 운동화로 개성을 연출합니다. 요즘은 보스들도 대부분 이런 방식을 좋아하죠. 하지만 고객을 자주 대하는 서비스 업종에서는 공식적인 복장 규정도 있겠죠. 그와 혼돈하지 마시고 때로는 조금은 캐주얼하게 입어보는 센스를 발휘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었느냐가 복장 규정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드러냅니다. 5. 연구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제보다 몸집과 키가 더 크다고 평가됩니다. 이런 인상은 신체 아비투스에서 생기는데요. 그들은 글자 그대로 고개를 빳빳이 드는 옷을 입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큰 보폭이 걸음걸이를 바꿉니다. 차분한 등장이 고상함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분주한 움직임은 과도한 열정과 내적 압박을 전달합니다. 부르데이에 따르면 서두름은 두려움의 표현입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간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까 겁내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의 유명한 연구에 따르면 자세를 크게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내려가고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간다고 해요. 한마디로 더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심지어 경제사회학이 증명하듯이 개방적인 자세는 스스로 권력을 가졌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강한 아우라를 뿜어냅니다. 그러니 자신감 있고 당당한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리, 신체 자본을 먼저 갖추는 것만으로 점점 해낼 수 있는 최고의 아비투스를 지니게 됩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 당신이 만드는 모든 것, 당신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아비투스를 만듭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열쇠는 당신 손에 있죠. 이제부터 당신의 아비투스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날아올라 꼭 최정상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리스 메르틴 저자의 아비투스와 함께했습니다.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추려면 7가지의 자본이 필요한데요. 그중 저는 심리와 신체 자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게는 어떤 문화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경제적 지식을 가지고 돈을 다뤄야 하는지, 누구와 어울려야 하는지 등 최고의 아비투스를 만들기 위한 자본들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하게 담겨 있어요. 부와 출신이 평범한 일반인들도 이 자본들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라면 최고의 아비투스를 갖고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결국은 인생 전체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책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강할수록 그거 하나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놓칠 때가 많잖아요. 사실 전체적인 균형이 맞아야 인생도 품격 있게 도약할 텐데 말이죠. 제 인생에서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책이어서 저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생 전체를 품격 있게 성장시키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빛나는 아우라를 뿜어내는 아비투스를 지니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